세 번째 시간은 역시 초등학교 DNA 기반 EPBL 수업 사례 마션 지구기환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김누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 개포초등학교 교사 김누리입니다. 저는 DNA 기반 EPBL 창의 교육을 위해서 영화 마션 속의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무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당신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마션 지구기환 프로젝트 지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하나의 영화 속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늦어서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미래, 꿈을 이룬 당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나사 RS-3 탐사대로 선발되었다. 화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탐사한 도중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에 휩쓸린 당신과 친구들,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탐사대는 당신이 사망했다고 판단해서 떠나버렸고 구출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당신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은 영화 마션 속 주인공 마크 와트니와 함께 화성에서 생존한 우주 탐사 대원으로서 구출 전까지 생존해야 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무비 엔지니어링을 통해 영화 속 문제를 찾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결한 후 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총 6차시의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해결력을 기르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본 프로그램을 3가지 단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개발 과정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저는 2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을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은 수업일까요? 네, 디지털 도선에서는 2017년에 한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위는 일자리 감소, 2위는 인간 가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미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 속에서 미래다움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고민 끝에 저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교육을 그 해답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공공선을 추구하는 윤리교육과 인공지능과의 협업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2번째 고민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였습니다. 네, 사실 해당 분야 주제는 학생들한테 많이 어렵고 얼핏 실생활과는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즐겨보는 영화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영화 속 상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몰입 환경을 만들려고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문제를 찾고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무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이제 고안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는 교육 프로그램 전체의 스토리를 부여하고 몰입과 동기를 유발합니다. 적용 학생들은 사전 과제가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 과제를 해오는 높은 수행률을 보였고 프로그램 수행 기간 내내에도 높은 참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발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개념과 교육과적 분석을 통해 과학과 실과를 중심 교과로 삼고 해당 교과에 우주와 기술의 세계의 영역 속 핵심 개념을 통해 학제 간 융합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교과인 과학과 실과로부터는 우주와 진로를, 그리고 부수적인 교과로 삼은 국어와 도덕으로부터는 기자회견과 공공선이라는 소재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환경 및 학습자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본교 학생들은 이제 크롬북이나 태블릿 사용에 익숙한 편이었고 인공지능 선도학교 교육의 이제 일환으로 1학기 때 엔트리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고 햄스터 조작 교육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초 교육이 20차시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즉 적어도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레벨을 지녔다고 판단해서 교육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는 2가지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탐사대원으로서 생존하고 기한하는 공통 역할에 더해서 진로를 고려한 2번째 역할이 추가됩니다.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탐사대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미션에서 자신의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과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되는 미래에 해당 직업의 전망과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개발한 과제가 끝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업 이후 시간에도 수정을 계속하도록 사후 과제를 부여를 했고요. 사후 과제를 하려면 동기가 부여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과 자율주행 대회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적용 전에는 디딤 자료로 디딤 영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코딩 파티 제 사이트를 안내하고 관련 도서를 과학실에 전시해 둠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전학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디딤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에서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화성 탐사대를 조직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활동 2입니다. 각 모듬의 직업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미래 직업 카드를 활용해서 단계별 질문을 통해 미래 전망을 예측하고 또 나의 직업이 화성 탐사대원으로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AI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넷 학생의 두 가지 역할과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3, 4차 시는 영화 속 패스파인더의 명령 딜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자율주행 탐사 로봇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활동 1에서는 비디오 감지 블록을 활용해서 키보드로 조작하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활동 2에서는 카메라 주행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체험해봅니다. 처음 활동 1과 2는 선생님이 시연하고 학생들이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활동 3에서는 이렇게 만든 코드를 모든별로 수정해서 자율주행 미션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신경 쓴 부분은 이제 활동 1에서 인간이 조종하는 것에 장단점을 느끼고 AI의 필요성, AI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요. 특히 마지막 활동 3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완벽하지는 않다. 자율주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트롤리 딜레마로 대변되는 AI 윤리의 책임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 5차 시는 모든 별로 영화 속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감자 키우기를 위한 자동 물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때 결과물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즉 윤리와 진로를 고려하도록 했고 무엇보다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서 형식과 개수에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엔트리뿐만 아니라 송메이커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웹을 활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시는 지구로 귀환한 화성 생존자가 돼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별 문제 해결 방법을 발표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의 공공선을 추구하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모든 별 역할 배분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소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미래에 비관적이었던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물은 QR코드를 찍어서 선생님들께서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문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눈으로도 확 띄는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추후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 후에 후속 행사를 기획했다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자율주행 대회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 네,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집에서도 코드를 수정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 근처에 우주를 주제로 한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체험학습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 교육 포럼과 연계를 함으로써 학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곧 누리호가 진짜 위성을 싣고 우주로 발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닌 테스트일 뿐이라고 합니다. 수업에서도 저는 학생들과 그 어떠한 것도 실패라고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때? 누군가 내 코드를 이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말고도 배운 것이 더 많은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